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라커룸에서 나온 남자친구의 알몸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크기와 형태에 충격을 받아 구토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완전히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평소 친한 여자친구 나리에게 느껴왔던 미묘한 끌림이 이제 명확한 사랑으로 변모하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수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26살의 수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랐고 항상 정상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오늘 수영장에서의 그 장면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역겹게 느껴졌을까? 왜 나리의 부드러운 미소와 곡선진 몸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까? 수지는 핸드폰을 들고 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나리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로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였다. 27살의 나리는 예술가 지망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수진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근길에 나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서울 지하철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수진아, 어제 수영장 어땠어? 재미있었어. 나리가 웃으며 물었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을 주저했다. 응, 그냥. 좀 피곤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리의 입술 모양, 목선의 곡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회사에서 수진은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대화가 멀게만 들렸고 머릿속은 나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 이 감정이 터져나오는 거지? 수지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결혼과 손주를 기대하고 계셨다. 만약 이 감정을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저녁에 나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영화 볼까?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우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좋아, 어디서?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영화관에서 만났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였지만 수진의 눈에는 여주인공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리와 겹쳐 보였다. 영화 중간에 나리의 손이 수진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거리를 걷다가 나리가 말했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집에 돌아온 수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리와의 스킨십이 너무 강렬했어.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는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만연했다. 수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사라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남자 동료가 데이트 신청을 해왔다. 수지는 즉시 거절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다. 나리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카페를 가고 산책을 했다. 수지는 나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다. 나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고 수지는 그 열정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친구 이상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불안이 커졌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수진아, 요즘 소개팅 안 할래? 엄마가 좋은 사람 알아봤어. 수지는 아직은 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나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 기대가 커서 부담돼. 나리가 대답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강요받지 마.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고였다. 나리의 따뜻함이 그녀를 더욱 끌어당겼다. 어느 날 수진은 용기를 내어 나리에게 고백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혼자 서울의 한강공원에 가서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리를 사랑해. 이게 사실이야. 그 깨달음은 기쁨과 동시에 공포를 가져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두려웠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미러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다. 너는 누구야?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감정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수진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졌다. 그날 저녁, 나리와의 데이트 같은 산책 중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둘은 근처 카페로 피신했고 젖은 옷을 말리며 웃었다. 수진아, 너 정말 예뻐. 나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나리야,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말은 비와 함께 쏟아지듯 나왔다. 나리는 순간 멍해지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나도 그래.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가 그치고 서울의 밤거리가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실연의 시작이었다. 둘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됐다. 수진과 나리는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수진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나리로 가득 찼다. 나리는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며 수진을 생각했다. 우리 사랑은 아름다워. 하지만 세상이 이해할까? 나리는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지만 수진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반면 수진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사업가, 어머니는 주부로 딸의 결혼을 꿈꿨다. 첫 데이트 후 한 달, 수진은 부모님 집에 불려갔다. 수진아, 이 사람 어때? 의사야.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관심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그래? 나이도 차서 결혼해야지. 압력이 시작됐다. 수진은 집에 돌아와 나리에게 울면서 털어놓았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나리는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숨겨야 해?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수진은 거짓말을 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수진과 나리는 서울의 한 레즈비언 바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바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수진의 사촌 오빠였다. 수진아. 여기서 뭐해? 수진은 당황해 친구랑 일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오빠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불안에 떨었다. 만약 알려지면 어떻게 해? 나리는 우리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하지만 조심하자 라고 말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수진은 나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불효녀인가? 그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수진에게 동성애는 죄였다. 목사님의 설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나리는 종교는 사랑을 가로막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내적 갈등은 커졌다. 어느 주말 둘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걷는 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아, 집에 와. 중요한 화 있어.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사촌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너 여자 좋아하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은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나왔다.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수진은 나리에게 우리 그만하자느라고 말했다. 나리는 충격받았지만 내가 힘들면 비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둘 다 눈물이 흘렸다.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수진은 회사에서 무기력해졌고 나리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왜 포기해야 해? 나리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답은 없었다. 수진은 부모님의 소개팅을 받아들였다. 남자, 이름은 민준. 그는 친절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데이트 중 민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수진은 본능적으로 피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집으로 도망쳤다. 그날 수진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나리는 내 유일한 사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리는 상처받아 멀어지고 있었다. 수진의 후회는 점점 커졌다. 소개팅 후 그녀는 민준에게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나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리는 망설이다 생각해볼게라고 대답했다. 둘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린 게 너무 아팠어. 수진은 미안해. 나도 고통스러웠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부모님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너 요즘 이상해. 제대로 살아느라고 말했다. 수진은 제3이에요. 라고 반항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LGBTQ 권리 시위가 보도됐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다. 수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나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 상사가 결혼 안 해? 라고 물을 때마다 수진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리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룸메이트로 위장하자 수진의 제안이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삶은 피로를 가져왔다. 언제까지 숨겨? 나리가 물었다. 수진은 조금만 더 일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수진아, 집에 왜 안 와? 어머니는 나리를 보고 이 친구는 누구야? 라고 물었다. 수진은 룸메이트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커졌다.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이상해. 수진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집에 와서 설명해.라고 말했다. 수진은 나리에게 저머니가 의심해무라고 털어놓았다. 나리는 솔직히 말할 때가 됐어. 라고 조언했다. 수진은 고민 끝에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아버지는 뭐라고? 미쳤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수진은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라고 강요했다.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부모님은 수진을 집에서 쫓아냈고 연락하지 마라고 말했다. 수진은 나리의 품에서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나리는 잔이야. 내가 용감한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었다. 사회적 시선도 무서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진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수진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야. 쉬어 라고 말했다. 나리는 수진을 돌봤지만 자신도 지쳤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반전이 일어났다. 수진의 사촌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수진아, 내 선택 지지해. 나도 게이야 라고 고백했다. 수진은 충격받았지만 위로가 됐다. 오빠는 가족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수진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나리 쪽에도 문제가 생겼다. 나리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나타났다. 나리야, 아직 나 사랑하지? 지은은 나리의 과거 연인으로 헤어진 지 2년 됐다. 나리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나리와 나 사이에 끼지 마라고 협박했다. 수진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찼다. 나리는 내 거야. 이 삼각관계는 긴장감을 더했다. 지은은 나리의 아틀리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없이 못 살아. 나리는 그만해 라고 말했다. 수진은 이 장면을 보고 상처받았다. 나리야, 아직 그녀를 사랑해. 나리는 아니야. 너만 사랑해 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수진의 불신은 커졌다.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자 고민했다.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수진은 잠시 떨어져 생각하자 라고 말했다. 나리는 슬퍼했지만 받아들였다. 이별의 시간은 고독했다. 수진은 혼자 아파트에 남아 나리의 물건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다. 한국의 LGBTQ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도 가족 반대 있었어? 응. 하지만 이겨냈어. 그 말들이 힘을 주었다. 수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나야. 바꿀 수 없어. 나리는 지은의 스토킹에 시달렸다. 지은은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왔다. 나리야, 돌아와. 나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에요. 경찰은 증거 모아라고 말했다. 나리는 두려웠지만 수진을 생각했다. 수진아, 내가 필요해. 그녀는 수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수진은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둘은 한강에서 만났다. 미안해. 불신해서 수진이 말했다. 나리는 나도 잘못했어. 지은은 과거야. 의 둘은 다시 끌어안았다. 이 재회는 더 강한 유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수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은 죄책감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라고 말했다. 수진은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필요해. 이 대화는 작은 희망을 주었다. 수진은 아버지와도 이야기했다. 아빠,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도전도 이어졌다. 수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출근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했다. 동성 파트너가 있어요. 상사는 상관없어. 능력이 중요해. 수진은 감동받았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리는 자신의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수진이 모델로 나온 작품이 많았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상해라고 수근거렸다. 나리는 그게 세상이야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반전.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진에게 직접 왔다. 나리를 포기해 수진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내 가족에게 말할게 협박이었다. 수진은 두려웠지만 나리와 함께 대처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지은은 결국 포기하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수진이 말했다. 수진과 나리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해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축하, 일부는 비난. 하지만 수진은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서서히 변화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수진아, 밥 먹자의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나리도 데려와라고 말했다. 수진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엄마, 이 재회는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아버지도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다. 둘은 여행을 가고 미래를 꿈꿨다. 결혼할까? 나리가 물었다. 수진은 한국에서 가능할까? 라고 웃었다. 하지만 희망을 품었다. LGBTQ 권리가 점점 인정되는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편견이 있었고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일기에 썼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어?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수진의 회사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일어났다. 상사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수진은 항의했다. 그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해고 위협을 받았다. 내가 왜 나서? 수진은 저도 그래요 라고 커밍아웃했다. 회사는 소란스러워졌다. 수진은 결국 퇴사했다. 이 사회가 변해야 해. 그녀는 나리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장에서 평등을 위해 라고 외쳤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고 뉴스에 나왔다.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나리의 전시회는 성공했다. 하지만 비평가 중 하나가 동성애 홍보라고 비난했다. 나리는 사랑은 사랑이야 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수진과 나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서로를 의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어느 날 지은이 다시 나타나 사과했다. 미안해. 행복해. 수진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이 화해는 상처를 치유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이 왔다. 부모님은 나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서 와.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었다. 나리는 긴장했지만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둘 다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수진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했어.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수진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수진은 LGBTQ 단체에서 활동했다.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을 도왔다. 너희도 용기 내. 그녀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나리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의 다양성, 둘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항상 도전이 있었다. 편견은 사라지지 않아. 수진이 말했다. 나리는 하지만 우리는 강했지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수진과 나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행복한 결말이었지만 여운이 남았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미소 지었다. 응, 옳아. 이 사랑의 여정에서 숨겨진 감정의 깨달음부터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최종적인 수용까지 모든 게 대가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치 있었다. 당신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